네,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방학 이제 예비고2 수원수특 개념심화 수업을 맡은 감마반 칼텍 수학 강사 최훈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짧게 이 수원수특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학부모님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수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그리고 중간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칼텍 수학 블로그에 그 선생님欄에 보면은 글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꾸준히 기재를 하면서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계속 해드릴 테니까 자세한 부분은 일단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강의 계획표를 보면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수업 자체의 컨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수업의 이제 어떤 개요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업은 크게 이제 두 반이 있는데요. 월금반하고 이제 화목반이 있습니다. 자, 월금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요. 아무래도 방학 기간 동안에 수원 그리고 수투에 대한 어떤 심화 문제까지 모두 다 섭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시작하는 1월 8일부터는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에 이제 추가 수업이 구성이 돼요. 즉, 아이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월요일은 2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 한 번에 정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마풀교과서랑 그리고 고쟁이, 수원, 수투를 전부 다 보게 될 거고요. 수원과 그리고 수투 과목을 적어도 한 번은 이제 본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풀교과서의 베이직 문제라든가 고쟁이에 있는 스텝 1 문제들은 따로 풀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다만 본인이 수강을 하면서 잊어버렸던 개념들이 조금 많거나 혹은 중급 난이도의 어떤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베이직과 그리고 고쟁이 수원 수투에 있는 스텝 1 문항도 숙제로 내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는 제가 따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을 활용하여 조교 선생님께서 전부 챙겨주면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수업을 따라가게 되겠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억이 잘 된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쟁이에 있는 스텝 2와 스텝 3 문제 그리고 마풀 교과서에서는 노멀 난이도의 문제와 터프 난이도의 문제들을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목반도 마찬가지로 월금반과 동일하게 2회 수업이 있고 추가 수업이 있는데 월금반하고 차이는 여기 부분 보시면 되겠죠. 자,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한 번 더 등원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추가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교재 및 진행사항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업의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희 이제 고1반 친구들 예비 고1 때 이제 똑같이 수상수화 진행했던 거와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등원을 하게 되면은 일일 프로파일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얘는 일종의 이제 오답 번호를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저 이거 틀렸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라고 해서 제출해주는 오답 노트에 관련된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마풀 교과서와 고쟁이에 있는 오답 번호를 적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오답 노트 처리 확인을 제가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는 괜찮은데 학기 중에는 이제 수행평가도 있고 좀 바쁘다 보니까 카톡으로 그냥 저한테 이제 오답 번호를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형태가 이제 프로파일을 수기로 작성해서 보내든 혹은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답을 꾸준히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파일은 이와 같이 이제 오답 번호를 작성해주면은 해당 문항에 대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개개인별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쟁이 오답 노트가 있으면은 144번, 163번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학기 중에는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저 데일리 테스트를 좀 길게 봅니다. 실제 학교 기출시험 가지고 이제 50분의 시간을 가지고 보는데, 이 방학 중에는 개념을 정리하고 심화유형에 대한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좀 더 많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돼요. 테스트 문항은 한 10문항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다 보게 되면은 과제 질문한 거에 대한 이제 해설과 그리고 이러한 문항에서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쉬는 시간 있고 나서는 개념 설명을 제가 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개념 설명은 일단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은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수학 1과 그리고 수학 2를 한 번 정도는 이제 보고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보다는 놓치기 쉬웠던 개념들 그리고 조금 이제 어떤 심화 개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첫 시간에 봤었던 그 미니 모의고사에 관한 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알려주게 되면서 하루의 어떤 수업 패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업의 진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따 강의 계획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우선은 고쟁이에 있는 스텝 3 문제는 풀지 않고 마플 교과서에 있는 노멀 터프와 그리고 고쟁이의 스텝 2 문제를 풀게 됩니다. 보통 한 번 정도 이제 선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얼추 개념들은 알고 있어요. 뭐 수열이 뭐야? 뭐 이게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겠고, 너 수열의 합공식 알고 있니? 뭐 아니면 미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봐. 이런 것들은 얼핏 다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있고, 정작 이제 내신에서는 그런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이 완벽하게 개념이 완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출제자가 오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이제 놓치기 쉬운 개념들에 대한 재정립 시간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50분 안에 시험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족한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심화 개념에서 이거 좋게 얘기하면 문제를 어떤 푸는 스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재정립 및 그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자, 이렇게 해서 1회 독을 한 후에 겨울방학 막바지에 그렇게 되면 이제 횟수로 치면 한 6번에서 7번 정도 수업이 남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고쟁이 스텝 3 문제를 풀면서 전체적인 이제 심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고요. 이때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과 평가원 그리고 여기 사경은요. 그 사관학교하고 이제 경찰대 이제 기출문항인데요. 이 중에서 사실 요번 이제 수능에서 또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은 정말 극악의 킬러 문제들, 그러니까 풀이의 어떤 호흡이 굉장히 긴 문항들은 이제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준킬러 문항들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킬러를 사실 아예 안 푸는 거는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30번 문항을 이제 가지고 와서 변형해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겨울방학 때 공부할 경우에는 내신 쪽의 방향에서는 킬러 문항 자체를 뭐 전부 다 풀어서 마스터를 한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킬러 문항 안에 녹여져 있는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거기에 있던 어떤 논리 구조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자기가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킬러 문항 연습을 이 시간에 이제 충분히 하면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이거구나.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였구나. 내가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가서 완성을 해나가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심화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0번을 풀 때, 혹은 뭐 22번의 킬러 문제를 풀 때 뭔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스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3점짜리 문제를 풀거나 혹은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사실은 동일한 수업 과정 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뭔가 30번이 있다라고 해서 엄청난 스킬이 있다. 혹은 이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다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서 그 기본기에서 출발한 어떤 풀이를 내가 체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정말 내 것이 됐을 때 약간의 어떤 이제 계산을 좀 부리는 스킬이라든가 그래프를 보는 어떤 그 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습한다라고 해서 기본기를 소홀히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개념 수업을 하면서는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어서 이제 심화 유형의 교재를 풀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항도 내가 익혔던 기본기에서 뻗어나가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수업 때 해당 부분 내용 녹여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오답 노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표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의 계획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설날 때 연휴 기간에 쉬는 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빡빡하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따라서 숙제 양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학원에서 정말 방학 동안에는 수학에 좀 많은 시간을 이제 쏟아붓고 준비를 해야지 되게끔 이제 수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모든 수업은 마플 교과서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고쟁이 스텝 2 부분은 따로 숙제가 여기 적혀 있지 않아도 나가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1월 중순쯤이면 수학 1을 다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해서 또 2월 중순까지는 수학 2를 다 보게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플 교과서로 이제 전부 다 진도를 나가면서 문항들을 전부 다 풀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월 1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요. 자, 2월 26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6번 정도의 이제 수업이 남습니다. 그 6번 동안에는 고정이 스텝 3 문항들이라고 좀 얘기했는데 이 문항만 풀면은 좀 문제가 적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적더라도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풀면서 만만치 않게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될 거고 시간도 걸리겠지만은 그 외에 작년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봤던 수능이라든가 그리고 6월 달과 9월 달에 평가원 기출 문항들을 보면서 아, 이러한 이제 출제 기조들이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총 26회에 걸쳐서 현재 수업은 진행하도록 이제 계획표를 제가 짜놨고요. 세부적인 어떤 진행 부분이라든가 수학 1이 끝났을 때 이제 총괄 테스트 결과라든가 이런 것 등은 저희 카이텍 수학 학원 홈페이지 블로그에 제가 정리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방학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지 않게 되면은 학기 중에 뭔가 수원을 내가 공부해서 완성해야지 이럴 시간 절대 없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때 수투를 여름방학 때부터 한다. 얘도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애매한 게 특히나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또 미적을 해야 되거든요. 고2 겨울방학 때요. 그러면은 이게 여름방학 때 미적을 어느 정도 좀 한번 보고 들어가야지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정말 좀 힘들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계획표를 이제 보면서 시간표를 짰을 때도 아, 꽤나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은 이 힘든 과정을 전부 다 소화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겨내야지 사실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 누구나 전부 다 이 정도 해요.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1, 2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이 해당하는 강의 계획표에서는 아마 큰 수정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어떤 수업에 있어서 변경 사항들이 생기게 되면은 제가 학원 친구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과 소통하거나 혹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제 세부적인 수업 개요는 계속해서 이제 블로그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강의 계획표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밖에 이제 확통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의 영상도 준비해가지고 따로 어머님들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